안녕하세요. 2025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달 독서결산 대신에 2025년 독서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뭔가 이번 연도에 처음 접한 책 중에 너무너무 좋았던 소설 5권, 시 5권 이렇게 들고 왔고요. 빨리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 시집 먼저 이야기해보자고요. 첫 번째 책은 배수연 시인님의 조이와의 키스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까지 저희 집에 막내 토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토끼 이름이 조이였거든요. 제가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읽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막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3층에 대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계단이 엄청 큰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앉아서 읽었는데요. 뭔가 제목에 내 반려토끼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막상 읽었는데 내용이 별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동화 같은 시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화인데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거죠. 되게 사부작거리고 가뿐하고 뭔가 달달하면서 사례를 녹는데 딱 덮고 나면은 괜히 슬퍼지는 그런 시집입니다. 시인분께 조이는요, 뭔가 동물이나 사람이나 뭔가 특정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조이가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 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시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집은 이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동아리 언니한테 빌려줘서 지금 책이 없는데 신인 시인님의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라는 책입니다. 뭔가 제가 이번 연도에 책에서 제일 좋은 시인분 한 분 꼽아봐라 하면은 신인 시인님일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되게 이질적이고 뭔가 동떨어져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순적이게도 이 화자는 자꾸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요. 근데 저는 이 화자가 그리고 시인이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올해 읽은 시들 중에 최고의 시를 몇 편 뽑아봐라 하면은 거기에 꼽을 수 있는 게 신인 시인님의 갑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작품을 올해 여름인가?에 읽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사랑에 따라오는 필요적인 그런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집이었습니다. 다음은 황학주 선생님의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입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저는 기성 시인분들의 시집을 잘 못 읽어요. 그분들이 뭐 이상하다가 아니라 제가 잘 못 읽는 게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하나 찾아서 보는 게 쉽지 않아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황학주 선생님께서도 한자어를 많이 쓰시기는 하지만 그 한자어가 뭔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막 평상시에 너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한자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깔끔 담백 애트. 끝. 너무너무 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솔직히 저는 이 시집은요, 여기 행복했다는 말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 이연에 근데 이거는 약간 이름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이름부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메밀밭 같은 하얀 파도의 원단은 캄캄한 내 마음일 것이다. 오려낸 작은 점 하나가 옷자락에 물결 휘감는 그 말을 살짝 떨어뜨리듯 두고 가려 한 마음이 뭔데? 저는 이 이연에 두고 가려 한 마음이 뭔데? 이것만 읽어도 나는 진짜 이 시집이 정말 값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이 겸님이신데 겸님 공연을 보는 당일이었거든요. 그 당일에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걸 읽고 있었는데 심장이 막 쿵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보는데. 근데 사실 두고 가려 한 마음이 뭔데? 이게 되게 막 복잡하거나 철학적인 그런 사고도 아니잖아요. 뭘 두고 가려 했냐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여기에 배치시킴으로써 또 요 뒤에 또 3년, 4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배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진짜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진짜 그날 진짜 감성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채로 공연도 보고 집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로 막 일기 쓰고 막 필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는 뭔가 복잡하고 기성 시인분들의 시는 한자어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황학주 선생님 시집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남현지 시인님의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인데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스터디 카페에서
이것도 공부하다가 읽었는데 진짜 와 이러면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시가 엄청 복잡하거나 되게 화려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엄청 플랫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그 담백한 감칠맛이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담백하고 플랫하게 쓰면서 시를 잘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시인분의 작품을 또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남현지 시인님께서는 좀 독자의 시선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시의 배경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걸리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뭐 그런 문장이 없이 되게 유려한 문장들이 많은 시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 다음 마지막 시집은요. 백은선 시인님의 비신비입니다. 사실 저는 백은선 시인님 작품은 요 시절이 말이 안 나온 사실 백은선 시인님의 시는 뾰라는 산문집에서 처음 접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간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비신비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내가 왜 지금껏 백은선 시인님을 안 읽었을까? 이 멍청이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뭔가 비신비라는 제목부터가 좀 늦옷이에요. 비신비, 좀 비신비, 좀 늦옷. 저는 이 백은선 시인님께서는 좀 일상적인 것보다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그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엄청 출중하신 것 같아요. 뭔가 백은선 시인님은 소설 써도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근데 그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그 시로서 꾸려나가는 그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 이것도 약간 진짜 와와 하면서 읽게 되는 진짜 신비로운 시집이었던 것 같고 되게 약간 잔혹동화 읽는 느낌이고 저는 시를 읽는데 되게 약간 백은선이라는 시인님이 느껴지는 기분도 들었던 게 제가 모르겠어요. 뼈를 먼저 읽고 이걸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따뜻한 마음이 든다? 뭔가 내용 자체가 엄청 희망적이고 그렇지 않은 시들이 더 많았는데도 그냥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요 평론을 김승일 시인님께서 쓰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음 한번 읽어보시길. 땀! 이제 빠르게 다시 소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원도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 연말 결산 자체를 원도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원도라는 이 등장인물의 삶을 훔쳐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도가 되어서 체험하는 느낌까지 드는 소설이고요.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원도가 계속 던져요. 그게 원도도 괴롭히고 작가님도 괴롭히고 이제 독자들도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괴롭히는 질문인데 아니 사람이 왜 나는 살아있을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큰 트라우마로 남았죠, 원도에게. 그러고 이제 뭐 아내와 아이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뭐 사실 그건 원도 잘못이긴 해요. 원도가 잘못했어요. 횡령하고. 그래서 지금 뭐 간경화에 걸렸는데 뭐 죽을 둥 살둥 하는데 뭐 치료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원도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원도가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질문은 계속 왜 내가 안 죽었지? 나 왜 안 죽었을까? 나 죽었어야 됐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원도가 너무너무 살고 싶어하는 이 삶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이 딱 원도인 것도 너무너무 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책에서는 그래도 원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원도의 삶이 주인공이고 원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전개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제목이 원도인 게 너무 좋고 다음 작품은요. 또 최진영 작가님의 이제야 언니에게입니다. 제가 이 소설 5권, 시 5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나 출판사가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난 진짜 최진영 작가님 작품을 한 권밖에 고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올해 읽은 책 1, 2등입니다.
뭔가 원도는 내가 원도의 삶을 체험하는, 원도가 되어서 원도의 삶을 체험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재아 언니에게는 이 이재아가 등장인물 이름이거든요. 이 재아의 옆에 내가 투명인간으로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아이를 다독여주고 싶은데 얘는 아무것도 못 듣고 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 요 재아라는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소설인데 그냥 엄청 현실적이에요. 피해자를 되게 욕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그냥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냥 저는 어떤 성별, 뭐 인종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좀 피해자들을 좀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사실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재아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종소리를 들었다. 서로의 행운을 빌며 덕담을 나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소원을 빌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도 사실은 저 사람의 인생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는 지금 저 사람의 5분이지만 저 사람이 이 5분 동안 나랑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이 대화들은 저 사람의 몇십 년이 응축된 결과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우리 다 그냥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좀 서로서로 잘 삽시다. 행복하게. 2026년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다음 책은 이주란 작가님의 그때는입니다. 이건 엄마한테 드려서 실물이 없는데요. 이 책은 뭔가 읽을 당시보다도 뭔가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마찰이 생길 때마다 생각이 나는 책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되게 어렸을 때 뭔가 좋은 가정환경, 엄청나게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물림할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정의하는데요. 독자 입장에서 주인공은 정말 돌봄을 대물림하고 사랑이 정말 넘치고 항상 이렇게 고전하면서 사는 인물이에요. 작가의 말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힘든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차라리 진짜 얘가 아예 안 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야 라고 하면은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너무 힘들죠. 일단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해서 내가 이걸 이해해버렸어. 그럼 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또 빠지는 거죠. 그 양가 감정을 심지어 단편으로 이렇게 잘 쓰신 게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또 연말 되고 이럴 때 좀 싱숭생숭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단편이기도 하고 가벼운 좀 따뜻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첫사랑이 언니에게 남긴 것이라는 이서수 작가님의 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편이었다면 아마 저의 최애책이 되었을 거라고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니의 사랑은요 사실 그 사랑 자체만으로 죄악인 상황이에요. 동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가 좀 죄악시 되는데요. 언니의 사랑을 근친으로까지 설정을 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게 저는 처음 조금 의문이었는데 그냥 정말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려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는 이런 내용을 가져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게 동생 입장에서 서술이 되고 언니 입장이나 뭔가 언니 첫사랑 입장에 서술이 안 되니까 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표지에 적힌 이 명대사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게 사랑이야. 저는 이 대사도 진짜 다시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실 뭐 이 사랑만으로 근친까지 뛰어넘을 수 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언니는 상관하지 않겠죠? 그런 사회가 정의 내린 사랑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과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한 적 한 번쯤 없으실까요?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언니라는 인물의 삶이 그 첫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책 꼽는다고 하면은 책이나 영화나 좀
생각이 많아지는, 내가 읽고 생각이 많아졌던 내 개인적인 뭔가 생각과 맞닿은 그런 책들을 주로 가져오는데, 이 기시유스케 작가님의 악의 교전은 그냥 피지컬로 너무 재밌어 버렸던 책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1, 2권 나눠진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벽돌로 한 권인 게 낫지 뭐 이렇게 나눠진 시리즈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좀 생각을 고쳐먹은 게, 이 악의 교전 같은 경우에는 1권에서 조금 이제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해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뭐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지만 좀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과 좀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2권이 진짜 완전 사건 중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1권에서 이미 너무 친해졌잖아. 내가 이 학생들이랑도 정이 들었을 것이고, 주인공은 조금 정이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주인공의 사상도 내가 알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친분을 쌓아놓고 약간 진격거 같은 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막 여기서 친분 쌓아놓고 그냥 죽여. 이러니까 그냥 멘탈이 터지는? 근데 또 너무 재밌기도 한. 사실 1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뭔가 내용이 많고, 2권은 사실 그 학교를 폐쇄하고 반 아이들을 죽이는 그 사고에 대한 게 거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1권이 좀 더 재밌긴 했는데요. 그냥 상대적으로 1권이 더 재밌었다 뿐이지 2권도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방학 때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리즈물을 좀 올 방학에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연말 결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는 진짜 뭔가 쓰기도 많이 쓰고 읽기도 많이 읽은 더 읽고 더 써야겠네요. 아무튼요, 2026년에도 우리 따뜻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고 2026년에는 더 재밌는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